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려견일 겁니다. 사람을 무는 반려견주를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로 말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다만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죠. 분명한 건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여운 반려견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남들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점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민 관련 뉴스입니다. 연방이민국 아이스가 불법 체류자 체포를 50%나 급증시킨 데 이어서 수용 인원을 4,000명 더 늘려 구금할 수 있는 이민 구치 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스는 하루 평균 최대 4만 5천 명의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할 수 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불법 이민자 체포를 급증시킨 데 이어 이들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기 위해 이민 구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8개월 동안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불법 이민자들을 10만 명 가까이 체포했으며 오바마 시절과는 달리 최대한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시키는 강경책을 펴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 아이스는 1월 22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서 불법 이민자 9만 7,482명을 체포해 오바마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형사범죄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그중에서 2만 8천 명이나 체포해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9%, 근 2배나 급증시켰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거의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루 평균 이민 구치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최소 3만 1,000명에서 최대 4만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이민 구치시설의 수용 인원을 4,000명 더 늘리기 위해 민간 교도소들과 연방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민 당국은 하루 평균 최대 4만 5천 명까지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2018 회계연도에는 이보다 3,000명 추가로 확대되는 4만 8천 명 수용으로 확충하기 위해 12억 달러의 예산을 연방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했다가 대다수를 그대로 석방해주는 캐치 앤 릴리즈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잠적해버리게 만들었다고 성토하고 석방 없이 구금하는 정책으로 180도 바꿨습니다. 더욱이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버린 이른바 도망자들이 무려 8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부터 체포하는 이민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불법 이민자들의 대거 체포, 석방 없는 구금에도 추방 재판에 60만 건 이상이 적체돼 있어 실제 추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 없는 신속 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해 200만 개나 발급하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를 무려 절반이나 축소하려고 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0만 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되고 있는 다카를 폐지하고 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OPT와 10만 명이 받고 있는 H1 비자, 배우자 워크퍼밋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합법 영주권 쿼터 절반 축소에 나서 워크퍼밋 카드 발급부터 현재까지 20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대폭 줄이려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올해 9월 말까지 160만 개의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한 해 전체로는 2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분야별로 보면 폐지가 선언된 다카 수혜자들에게 79만 개로 가장 많이 발급돼 있고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에 35만 개 내지 40만 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하이티 등 난민들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으로 30에서 40만 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10만 개의 워크퍼밋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다카 워크퍼밋을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만료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79만 개 가운데 내년 한 해 20만 개, 2019년에 32만 개, 나머지 2020년 초까지 모두 없애게 됩니다. 이어서 법적 소송에 걸려있는 배우자들인 H4 워크퍼밋 제도 폐지가 결정되면 10만 개의 워크퍼밋 카드가 추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OPT 프로그램 가운데 스템 전공자들에게 3년까지 늘려진 기간을 다시 1년으로 원위치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스템 전공 OPT 워크퍼밋이 한 해 7만 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난민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보호 신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대거 중단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이전에 온두라스 8만 6천 명, 하이티 5만 9천 명, 니카라가 5,300명의 임시보호 신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내년 1월 8일 이전에는 26만 3천 명이나 보호해주고 있는 엘살바도르 난민 보호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됩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연방교통안전국 TSA의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행 여객기 승객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미국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다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승객이 발권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안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행 여객기 승객들은 평소처럼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승객과 면세점 이용객들은 여객기 탑승구 앞에서도 추가로 보안 인터뷰가 진행되는 만큼 곧바로 환승 검색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앞서 지난 6월 TSA는 전 세계 180여 개 항공사에 미국행 여객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출발 공항에서부터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오늘 그리스 현지에서 채화됐습니다. 오늘 성화 채화 행사는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거행됐습니다. 대사제와 여사제가 성화를 들고 입장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올림픽의 가치와 역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지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를 첫 성화 봉송주자인 그리스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아포스톨로스 앙겔리스가 넘겨받아 신전을 빠져나와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드 쿠베르탱 남작의 기념비까지 이동한 뒤 한국인 첫 봉송주자인 박지성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성화는 그리스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봉송 행사를 거쳐 11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30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성화는 101일간 총 2018km를 7,500명의 봉송주자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게 됩니다. 이번 성화 봉송 행사의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한다는 뜻의 Let Everyone Shine으로 명명됐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남가주 일대 오늘 고온 건조한 산타이나 강풍과 함께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대는 강한 고기압이 산에서 바다로 향하는 사막 공기를 압축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오는 25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엔텔로밸리는 유일하게 이번 적색경보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내일이 산불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남가주 대부분이 90도 중반에서 100도를 웃도는 가운데 최대 시속 50에서 60마일의 북북서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벤추라와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일대 소방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목요일이 되면서 2자릿대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내일과 모레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 1, 2차전은 낮 최고 기온이 104도에 달하는 사상 최고의 더위 속에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산타애나 열풍이 최고 45마일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이번에 다저 스타디움 찾으시는 분들 강풍과 또 불볕더위에 단단히 대비하고 가셔야겠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